너는 우승 확률이 0%야. 교장의 차가운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서투른 한국인 전학생 이선영이 숨겨진 천재적 재능으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10월의 어느 오후, 미국 메인주에 위치한 링컨. 고등학교의 복도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조용히 걸어가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소박한 카디건을 입은 16세의 이선영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한국에서 전학 온 그녀는 여전히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기 한국에 온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선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가리키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게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어제 영어 시간에 발표하는 거 봤지? 너무 웃겼어. 선영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비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지나쳐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헤이, 선영. 점심 같이 먹을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영이 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인 제시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이 아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선영이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나중에 봐. 제시카는 금세 자신의 친구들에게로 돌아갔고 선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는 선영의 모습을 본 사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점심을 먹는구나, 선영아. 네. 조용해서 좋아요. 선영이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반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서관으로 들어온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엑, 뭐야 그 냄새? 김치라는 거 아니야? 진짜 지독하네. 한국 음식은 정말 이상해. 어떻게 저런 걸 먹어?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도서관 안에 퍼졌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이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다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급하게 도시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철컹하는 소리가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고 더 많은 시선들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괜찮다, 선영아. 사서 선생님이 다가와 젓가락을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하지만 선영은 이미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도서관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이 되어서도 선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학 시간 밀러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2차 함수에 복잡한 계산이 포함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선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 선영이 해보겠다는구나. 앞으로 나와서 풀어보렴.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분필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계산 과정을 적어 나갔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그녀의 손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와, 교실 뒤쪽에서 작은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푼 답은 완벽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선영. 정확한 답이에요. 밀러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영어는 서툴지만 자신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들린 동급생들의 속삭임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런 걸로 잘난 척하네. 수학 하나 잘한다고 뭐가 대단한 거야? 영어도 못하면서. 선영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느꼈던 성취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그 익숙한 외로움만이 남았습니다. 방과 후 선영은 늘 그랬듯이 혼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웅장한 건물을 뒤로하며 선영은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영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선영아, 어서 와.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힘들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선영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선영은 어머니의 말에 작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낯선 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른 자신이 과연 이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선영은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은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재능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재능이 발견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첫 교시인 수학 시간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떠올리며 선영은 오늘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영. 복도에서 만난 제이슨 선생님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7살의 젊은 영어 교사인 그는 학교에서 선영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제이슨. 선영의 어설픈 발음에도 제이슨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 계속 열심히 하면 금방 유창해질 거야. 감사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이슨 선생님은 항상 그녀를 격려해 주었지만 여전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했습니다. 첫 교시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러 선생님이 오늘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3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미분과 적분이 섞인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누가 도전해 볼까요?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소 수학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학생들도 이번에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에일리조차 팔짱을 끼고 문제를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었고 문제를 보자마자 해결 방법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뒤에서 들린 학생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위축되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는 선영을 보며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또 저 애가 설마 이것도 풀 수 있다는 건가? 밀러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영, 정말 해볼 거니?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야. 네, 해보고 싶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분필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미분 공식을 적용하며 계산을 시작하는 선영의 모습에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점차 집중하며 그녀의 풀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그녀의 손에서 차례대로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므로 극값은 x1에서 최소값 0을 가집니다.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자발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밀러 선생님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선영. 이건 고3 과정인데 완벽하게 풀어냈네. 그 순간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기쁨과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곳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에일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최고의 우등생이자 학생회장인 에일리는 지금까지 수학에서 자신을 능가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선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영,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어? 한국에서는 저런 걸 배우는 거야?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부들에게 선영은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선영의 서투른 영어 발음 때문에 학생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포겟 노트? 그게 뭔 뜻이야?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포겟 노트 퍼겟 나트라고 잘못 발음한 것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 도 노트 포겟이라고 하려던 거구나. 그럼 기억력이 좋다는 뜻인가? 근데 발음이.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말은 아이도 노트. 선영이 다시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발음이 꼬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도 노. 하하. 그거 일본어 아니야? 뭔가 웃기네.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그때 에일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수학 하나 잘한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야. 여기서는 영어를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에일리의 날카로운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인 그녀의 말은 곧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좌우했습니다.
맞아. 영어도 못하는데 뭘. 발음 진짜 이상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영의 수학 실력에 감탄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녀의 서투른 영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다시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선영이 작게 사과하며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에일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더 하고 나서 발표하는 게 좋겠어. 듣는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에일리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급하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선영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젯밤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잠시나마 피어났던 희망은 다시 한번 무참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가져온 도시락을 바라보던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을 때의 그 기쁨과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이슨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영,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 정말 훌륭했어. 그 문제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이었는데 완벽하게 풀어냈더구나. 하지만 제 영어가 이상해서 영어는 연습하면 늘어. 하지만 너처럼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은 흔하지 않아. 제이슨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선영은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에게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진정한 재능이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스스로 그 가치를 믿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제이슨 선생님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선영아, 오늘은 어땠어? 표정이 어제보다는 나아 보이네. 수학 문제는 잘 풀었는데.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선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보기에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수학 문제를 그렇게 어려운 걸 풀어냈다니. 영어야 시간이 지나면 늘어. 하지만 내가 가진 그 똑똑한 머리는 정말 특별한 거야. 하지만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야.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영이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선영은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의 일들이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낯선 땅에서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서투른 영어 때문에 놀림받으며 지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능력이 발견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좌절과 아픔이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선영의 학교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업 시간에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링컨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공지가 붙었습니다. 제23회 링컨 고등학교 골든벨 퀴즈 대회 참가자 모집. 복도에 붙은 커다란 포스터 앞에 학생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골든벨 대회는 링컨 고등학교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 경시 대회였습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이 대회는 학교의 자랑거리였고 우승자는 명문대학 추천서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에일리가 우승했지? 맞아. 2년 연속이야. 올해도 당연히 에일리가 나갈 거 아니야?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에일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골든벨 대회를 제패한 에일리는 이 대회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때 사라 교장이 복도를 지나가며 포스터 앞에 모인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링컨 고등학교를 15년간 이끌어온 베테랑 교장이었지만 권위적이고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에일리가 나가겠군. 사라 교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에일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뛰어난 성적과 완벽한 영어 실력,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통 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 전학 온 한국인 학생 이선영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특히 영어도 서툰 선영이 명문고인 링컨 고등학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라 교장은 교무실에서 골든벨 대회 담당 교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대표 선발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체육부장 톰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작년처럼 에일리가 자동으로. 잠깐. 사라 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죠. 교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르게요? 네. 이번에는 추첨으로 대표를 선발하면 어떨까요? 더 공정하고 민주적일 것 같은데요. 제이슨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골든벨 대회는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가장 뛰어난 학생을 보내는 게 제이슨 선생님, 사라 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에일리만 계속 독점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사라 교장의 진짜 속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추첨을 조작해서 이선영이 뽑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선영이 대회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시아계 학생들의 실력 부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골든벨 대회 대표 선발 추첨이 열렸습니다. 사라 교장이 직접 추첨함을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첨으로 대표를 선발하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에일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추첨이지? 에일리가 계속 이기니까 재미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라 교장은 추첨함을 흔들며 천천히 종이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어떤 이름이 적힌 종이가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골든벨 대회 링컨 고등학교 대표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에일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저 한국 애가? 말도 안 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골든벨을 어떻게 해? 선영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웃음소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에일리가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골든벨 대회는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에일리, 추첨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공정한 절차였습니다. 사라 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이슨 선생님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선영이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2주의 준비 기간을 주겠습니다. 2주.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회 문제의 80% 이상이 미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선영이 그런 내용을 단기간에 습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선영에게 학생들의 조롱이 따라왔습니다. 2주 만에 골든벨 준비? 불가능하지. 작년 에일리도 3개월 준비했는데 이번엔 정말 웃길 것 같아. 복도를 걸어가는 선영의 뒤에서 에일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넌 이 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이 0%야. 아니, 신문제도 못 넘길걸? 에일리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맞아, 영어 발음부터 연습해야 할 텐데. 문제도 못 알아들을 거야. 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복도를 뛰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사라 교장은 교장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골든벨 대회에서 이선영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의 한계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군. 사라 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단순한 한국인 전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할 숨겨진 천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골든벨 대회라는 것 자체도 낯설었고 2주 만에 준비한다는 것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 것일까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놀라운 재능이 곧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재능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선영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골든벨 대회 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일인지 아니면 걱정스러운 일인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왜 문 앞에서 그러고 있어? 들어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 오늘은 어땠어? 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영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골든벨 대회에 대표로 선발된 것부터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2주라는 짧은 준비 기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선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선영이 마음은 어때? 무서워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친구들은 제가 절대 못할 거라고 해요. 친구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2주는 정말 짧은 시간이야. 선영이 고개를 떨구자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우리 선영이가 한국에서 얼마나 똑똑한 아이였는지 엄마는 알고 있어. 한 번 본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딸의 기억력도 알고 있고, 하지만 미국 역사나 문화는 전혀 몰라요. 그럼 배우면 되지. 2주가 짧다고?
우리 선영이에게는 충분할 거야. 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선영아, 엄마가 너에게 하나 물어볼게. 내가 정말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면 그건 우리 선영이답지 않아. 두려움이요? 그래.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고 그들의 비웃음이지. 하지만 선영아,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선영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해볼게요. 그래, 그게 우리 딸이야.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 그날 저녁 어머니와 선영은 함께 골든벨 대회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지난 대회 문제들을 찾아보며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역사가 30%, 문학이 25%, 과학이 20%,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상식이네. 미국 역사를 전혀 몰라요. 그럼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선영이 기억력이면 2주도 충분해. 다음 날부터 선영의 특별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미국 역사책을 잔뜩 빌려왔고 인터넷에서 골든벨 대회 기출문제들을 출력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독립전쟁부터 시작해보자. 첫날 밤 선영은 미국 독립전쟁에 관한 책을 펼쳤습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의 복잡한 역사가 펼쳐졌지만 놀랍게도 선영은 한 번 읽은 내용을 모두 기억해냈습니다. 렉싱턴 콩코드 전투는 1775년 4월 19일. 맞아. 정말 대단해, 선영아. 어머니가 감탄하며 문제를 계속 냈습니다. 그럼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 12월 16일이요. 영국의 차법에 항의해서. 선영의 답변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책을 읽었는데도 영어 이름과 날짜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골든벨 대회 소식이 퍼지면서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 애가 정말 나간다고? 2주 만에 골든벨 준비? 말도 안 돼.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영에게 에일리가 다가왔습니다. 선영, 솔직히 말해. 넌 이번 대회를 포기하는 게 낫겠어. 왜요? 창피만 당할 거야. 골든벨 대회가 뭔지 알아?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모이는 대회라고. 에일리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작년에 우승한 매튜도 하버드 들어갔어. 선영이가 그런 애들이랑 경쟁한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어요. 뭐? 에일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선영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결과는 그 다음에 생각하겠어요. 그날 밤 선영은 어머니와 함께 미국 남북전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을 한 게 언제지? 1863년 1월 1일이요. 게티즈버그 연설은? 같은 해 11월 19일. 87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대륙에 로 시작하는 연설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 연설문의 첫 문장까지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아, 너 혹시 그 연설문 전체를 기억해? 네. 한번 읽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선영의 기억력이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영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미국 역사는 물론이고
문학 작품들도 줄줄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은 톰 소이어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요. 그리고 미시시피 강변의 삶을 그린 충분해, 충분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발음이 부정확하면 답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아, 발음 연습도 해야겠어. 네, 엄마. 그날 밤부터 어머니와 선영은 발음 교정에도 힘썼습니다. 어머니 역시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공부에도 선영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직 대회도 안 했는데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운 거지. 2주 전의 선영이와 지금의 선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로 선영은 변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선영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뭐요? 결과가 어떻든 부끄러워하지 마.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날 밤 선영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주간의 특별한 공부를 통해 자신 안에 숨어있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할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특별한 재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재능이 곧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골든벨 대회를 5일 앞둔 금요일 오후 선영은 도서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공부로 미국 역사와 문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쌓였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이슨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선생님, 골든벨 준비는 어때? 많이 어렵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제이슨 선생님이 선영이 펼쳐놓은 노트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에는 미국 독립선언서 전문이 완벽하게 필기되어 있었고 남북 전쟁의 주요 전투들과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영, 이걸 다 외웠어? 네. 한번 읽으면 기억에 남아요. 정말? 그럼 독립선언서를 한번 말해볼래? 선영이 눈을 감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 완벽한 발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제이슨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잠깐. 선영, 너 혹시... 제이슨 선생님이 급하게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서 선영에게 보여준 후 곧바로 책을 덮었습니다. 이 연설문을 한 번만 봤는데 기억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선영이 연설문을 완벽하게 암송하자 제이슨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선영, 너 혹시 다른 것도 해볼래? 제이슨 선생님이 복잡한 화학 주기율표가 그려진 포스터를 벽에서 떼어와 선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30초만 봐.
선영이 포스터를 집중해서 바라본 후 제이슨 선생님이 포스터를 뒤집었습니다. 자, 이제 수소부터 시작해서 말해볼래?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선영이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를 순서대로 완벽하게 나열하자 제이슨 선생님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 선영, 너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포토그래픽 메모리요? 사진 기억력이라고 해.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야. 전 세계 인구 중에서 0.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가진 천재적인 재능이지. 선영은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있어요? 물론이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니콜라 테슬라 같은 천재들이 가졌던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어. 선영,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제이슨 선생님의 흥분된 목소리에 도서관의 다른 학생들이 궁금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기억력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좋은 정도가 아니야, 선영. 이건 정말 특별한 거야.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이랬어? 네. 한 번 본 교과서 내용은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됐고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이슨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영. 일반 사람들은 방금 전에 본 것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너는 한 번 본 것을 완벽하게 마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듯이 기억하는 거야.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왜 다른 아이들과 달랐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가 쉬웠던 이유, 한 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주간 방대한 양의 미국 역사를 쉽게 암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특별한 건가요? 특별한 정도가 아니야, 선영. 너는 진짜 천재야. 제이슨 선생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선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서툰 영어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 이제 골든벨 대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너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문제를 보는 순간 관련된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떠오를 거야.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검색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날 오후 선영은 완전히 새로운 자신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의 딸을 보며 놀랐습니다. 선영아,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선영이 제이슨 선생님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진짜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엄마는 진작 알고 있었어, 선영아. 정말요? 내가 3살 때 동화책을 한번 읽어주면 그대로 외우던 걸 기억해. 그때부터 우리 딸이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았지.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날 밤 어머니와 선영은 골든벨 대회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영의 특별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자신 있게 대회에 나가도 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니까.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선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낀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 맞아. 예전보다 당당해 보여.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영이 골든벨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시간에 밀러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선영은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영이 해보겠다고? 좋아, 나와서 풀어보렴.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선영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적분 문제였지만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관련된 모든 공식과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떠올려 주었습니다. 완벽해. 정말 훌륭해, 선영. 밀러 선생님의 칭찬에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선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영에게 에일리가 다가왔습니다. 선영, 골든벨 대회 포기 안 할 거야? 아니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정말 자신 있어? 선영이 에일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준비됐어요. 에일리는 선영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과는 뻔해. 에일리가 화난 듯이 돌아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슨 선생님이 선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영, 내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점검을 도와줄게. 골든벨 대회 기출문제로 모의 시험을 해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이슨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들은 실제 골든벨 대회 수준의 고난도 문제들이었습니다. 미국 역사, 문학, 과학, 일반 상식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주요 인물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정답. 두 번째 문제. 1963년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 제목은 I have a dream입니다. 정답. 세 번째 문제. 50문제 중에서 선영은 48문제를 맞췄습니다. 96%의 정답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선영, 너 정말 대단해. 제이슨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아니, 우승이 확실해. 선영도 이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영은 어머니에게 모의 시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96%요? 정말? 네, 엄마.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선영아, 한 가지만 잊지 마. 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한 과정 자체가 더 소중해. 승부를 떠나서 내가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 대회를 이틀 앞둔 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서툰 영어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 안에 숨어 있던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고 그 재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후 골든벨 대회에서 일어날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골든벨 대회 당일인 토요일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마음 한편으로는 떨리면서도 묘한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선영아, 일어났구나. 아침 먹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에는 선영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너무 떨려요. 떨리는 게 당연해. 하지만 우리 선영이는 충분히 준비했잖아. 자신 있게 해. 네. 최선을 다할게요. 아침을 먹으며 어머니와 선영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은 1776년 7월 4일. 좋아. 완벽해. 오전 10시 링컨 고등학교 대강당에는 골든벨 대회를 보러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제23회 링컨 고등학교 골든벨 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이 대회장에 입장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우리 학교 대표라고?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됐길래? 에일리가 왜 안 나가는 거야? 무대 옆 대기석에는 다른 학교에서 온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작년 우승자인 세인트 마리 고등학교의 매튜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에 그는 이미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은 천재 소년으로 유명했습니다. 올해도 매튜가 우승하겠네. 당연하지. 작년에 완벽한 점수로 우승했는데 관중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매튜에게 쏠렸습니다. 반면 선영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 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23회 골든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6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각 학교의 대표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사라 교장이 참가자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세인트 마리 고등학교 매튜. 우렁찬 박수와 함께 매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프레스턴 아카데미 제니퍼.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데이빗. 차례대로 소개되는 참가자들은 모두 각 학교의 최우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이선영. 박수 소리가 이전보다 확연히 작았습니다. 몇몇 관중들은 박수도 치지 않고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순간 링컨 고등학교 학생석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정말 우리 대표라니. 부끄럽다 진짜.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간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10분 전 사라 교장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긴장되지? 조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라 교장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상대방들은 모두 몇 년씩 준비한 학생들이야. 너는 겨우 2주 준비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의 담담한 대답에 사라 교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봐.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길 확률은 0%야. 사라 교장의 냉정한 말에 선영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0%라고 하셨나요? 그래. 0%.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그때 에일리가 다가와서 사라 교장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아, 선영. 너는 기본기부터 부족해. 영어 발음도 이상하고. 맞아요. 첫 문제부터 탈락할 거예요.
에일리의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선영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와. 창피만 당할 텐데. 우리 학교 이미지만 나빠져. 하지만 그 순간 관중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돌아보니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딸을 응원하러 온 것입니다. 엄마. 어머니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그 순간 선영의 마음에 따뜻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라 교장의 차가운 말도 에일리의 비아냥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결과는 대회가 끝난 후에 보시죠. 뭐? 사라 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선영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선영이 잠시 멈췄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일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력? 너에게 무슨 실력이 있다고?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선영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드디어 대회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무대로 향하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애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매튜 같은 천재들이랑 경쟁한다고? 하지만 선영은 그 모든 시선들을 당당하게 받아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지난 2주간 발견한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전 세계 인구의 0.1%만이 가진다는 그 놀라운 재능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제23회 골든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강당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6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은 선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대 위에 강렬한 조명이 선영을 비췄을 때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 6명의 참가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기다렸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존 행콕의 서명이 특별히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적 쉬운 역사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 양. 갑자기 선영의 이름이 호명되자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애한테 첫 문제를 일찍 탈락시키려는 건가? 하지만 선영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 행콕은 자신의 서명을 일부러 크고 굵게 써서 영국 왕 조지 3세가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국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영의 영어 발음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96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미국 국가를 기타로 연주한 유명한 음악가는?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화 문제였습니다. 매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정답입니다. 대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참가자들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영은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있습니다. 연설이 행해진 장소는 선영양, 워싱턴 D.C. 내 링컨 고등학교 학생석에서는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상해. 선영이가 저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발음도 완전 달라졌어. 에일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의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서툰 한국인 전학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15문제가 지나자 6명 중 2명이 탈락했습니다. 남은 참가자는 매튜, 제니퍼, 데이빗, 그리고 선영이었습니다. 사라 교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영이 첫 문제에서 바로 탈락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상위권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급 수준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회자의 말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 수와 이 전투가 전쟁의 전환점이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선영양, 선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벌어졌습니다. 북군 약 2만 3천 명, 남군 약 2만 8천 명이 사상자로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가 전환점이 된 이유는 로버트 E. 리 장군의 북진이 저지되면서 남군이 더 이상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남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에 모든 사람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정답입니다. 사회자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5문제가 지나자 제니퍼가 탈락했습니다. 이제 매튜, 데이빗, 선영 3명만 남았습니다. 30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이 독백을 하는 장면의 정확한 막과 장, 그리고 이 독백의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세요. 고급 문학 문제였습니다. 매튜조차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영양, 산막 1장입니다. 이 독백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햄릿이 복수와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겪는 내적 고민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통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삶의 불확실성 사이에서의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답변입니다. 정답. 이제 관중석은 완전히 선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탄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학생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저런 걸 다 기억하지? 40문제가 지나자 데이빗이 탈락했습니다. 이제 최종 결승은 작년 우승자 매튜와 선영단 둘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매튜의 압도적인 우승을 예상했던 관중들이 이제는 선영의 놀라운 실력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 라운드입니다. 매튜 군과 선영 양만 남았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은 처음에 선영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며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45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 일반상 대성 이론이 발표된 해와 이 이론이 뉴턴, 물리학과 다른 핵심적인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매우 고난도의 과학 문제였습니다. 매튜가 먼저 답했습니다. 1915년입니다.
뉴턴 물리학은 절대 시공간을 전제로 하지만 일반상 대성이론은 시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진다고 봅니다. 정답입니다. 이제 선영의 차례였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상 대성이론은 1915년 11월 25일 베를린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차이점은 중력에 대한 해석입니다. 뉴턴은 중력을 힘으로 받지만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기하학적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성의 근일점 이동, 빛의 굴절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저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답변이야? 매튜도 선영의 답변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답변입니다. 사회자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48문제, 49문제. 두 참가자 모두 완벽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튜는 점차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선영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관중석의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딸이 이제 당당하게 무대 위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에일리는 충격에 빠진 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선영이 작년 우승자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 교장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선영을 망신 주려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50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닐 암스트롱이 처음 남긴 발자국의 정확한 위치와 그때 한 말을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사건이 인류사에 가지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세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튜가 먼저 답했습니다. 고요의 바다에 착륙했고 인류가 최초로 지구 밖 천체에 발을 디딘 역사적 순간으로. 매튜의 답변은 정확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선영의 차례였습니다. 관중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선영이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고요의 바다 남서쪽, 북위 영도 41분 15초, 동경 23도 26분입니다. 어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달 착륙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으며 과학기술의 승리와 함께 냉전시대 미국의 우주 경쟁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과 탐험 정신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의 답변은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매튜의 답변에서 놓친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완벽한 답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조용한 한국인 전학생이 작년 우승자를 누르고 새로운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념관 앞 반성의 못에서였습니다. 정확히는 1963년 8월 28일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에서 25만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선영의 답변은 단순히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주 상세한 설명까지. 훌륭합니다. 이제 관중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이 점차 관심과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지? 링컨. 제23회 골든벨 대회 우승자는 사회자가 결과 발표를 위해 봉투를 열자 강당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무대 위의 두 참가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50문제 만점으로 완벽한 점수를 기록한 링컨 고등학교 이선영 양입니다. 순간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관중들, 일어서서 박수치는 사람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채 입을 벌리고 있는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점이라고? 선영이가 정말 우승했다고? 이럴 수가. 무대 위에서 선영은 잠시 현실감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툰 영어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자신이 이제 골든벨 대회의 챔피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 양, 우승 소감을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전학생이었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의 진솔한 고백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영이 관중석의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그리고 저를 격려해주신 제이슨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영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동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매튜가 선영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내가 완전히 졌어. 고마워요. 정말 좋은 경기였어요. 두 사람의 스포츠맨십 넘치는 모습에 관중들이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강당 로비는 축하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영을 둘러싼 군중 속에서 제이슨 선생님이 뿌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알았어.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제 능력을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선영. 재능은 원래 내 안에 있었어. 나는 그냥 그걸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이야. 그때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너무 몰라봤어. 맞아, 정말 죄송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우리랑 친구할래? 선영은 그들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에일리만큼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선영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 에일리에게 선영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에일리, 화났어? 나 왜 화나겠어? 미안해. 내가 처음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오해를 샀나 봐. 선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에일리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우리 친구할 수 있지? 정말? 나 같은 애랑? 물론이야. 넌 정말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어. 나한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에일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선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 교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영을 망신 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우승을 축하한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사라 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런데 혹시 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니? 사라 교장의 의심 어린 질문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늘 수가 있나 해서 말이야. 그 순간 제이슨 선생님이 분노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우승한 거예요. 제이슨 선생, 진정해. 나는 그냥 선영이가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전 세계에서 0.1%밖에 없는 천재적 재능이라고요. 제이슨 선생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그게 뭐야? 사진 기억력이라고, 한 번 본 걸 완벽하게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의 놀라운 실력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사라 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가 드러난 것만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는 선영의 우승 소식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16세 전학생이 골든벨 대회에서 만점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양은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특별한 능력을 바탕으로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사라 교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교사들과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사라 교장이 의도적으로 선영을 골든벨 대회에 내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장으로서 학생을 차별하고 망신 주려 했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라 교장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고등학교에는 젊고 진보적인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한 달 후 링컨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학교의 영웅이 되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선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선영, 과학 프로젝트 같이 할래? 선영이 학생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줄래? 선영은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던 외로운 소녀였는데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가장 기뻤던 것은 인기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툰 영어나 다른 문화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과 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요즘 어때? 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졌지? 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가?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저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어머니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 선영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말이야.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딸이니까. 그날 밤 선영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조용한 한국인 전학생에서 골든벨 챔피언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펼쳐나가는 소녀로 성장한 이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숨겨져 있다가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